제가 대학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4층 건물의 원룸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월세가 저렴해서 그런지 건물에는 빈 방이 많이 있었어요. 이 건물은 밤이 되면 더 으스스했는데 복도에 하나뿐인 전등은 가끔 깜빡거리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곤 했죠.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쿵쿵쿵.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잠결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두드리는 소리의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문 쪽을 바라봤죠. 문틈으로 무언가 보였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안에 누구 있나요? 제발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쩐지 익숙한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것도 도와달라는 낯선 목소리라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넘어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당황했지만 제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문을 바라보다가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왜 복도에 움직이는 센서 등이 켜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멀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이 돼서야 겨우 잠에 들었어요. 친구는 그 사이에 도착해서 제 방에서 같이 자줬죠. 며칠 후 저는 학교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그 친구는 저에게 한 가지 소문을 전해줬습니다. 그 건물 3층에 과거에 살던 한 학생이 실종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새벽 3시 즈음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죠. 물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빨리 방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밤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월세가 싸도 너무 오래되고 으스스한 건물은 피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허구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언제나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상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로 이사를 갔다. 방세가 저렴하고 주변 환경이 조용해서 계약을 했지만 막상 이사 후 며칠 동안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집주인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고 그녀는 내가 이사 올 때부터 이상한 주의를 주었다. 밤마다 우리 집 뒷뜰에는 가지 않는 게 좋네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객지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더욱 마음에 걸렸다. 이 경고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은 일주일쯤 지난 후였다. 내가 사는 집은 194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으로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집들이 군데군데 있었다. 평소 같으면 그런 곳은 잘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이사 온 지 며칠이 지나자 집 주변의 분위기가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특히 밤이 되면 어둠이 짙게 깔린 뒷뜰에는 왠지 모른 냉기가 돌았다. 집주인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기에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어느 날은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뒷뜰에 서 있었다. 그곳은 어둡고 안개가 자욱했으며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꿈속에서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뒷뜰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 뭐하러 왔니?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땅 밑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에 나는 급히 꿈에서 깨어났다. 땀에 젖은 채 깨어난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방 안을 둘러봤다. 역시나 꿈일 뿐인지라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기분이 남아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희미해져가는 사이에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매일 밤 그 꿈은 여지없이 나를 찾아왔다. 반복되는 꿈 속에서 땅 밑의 존재는 조금씩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형체는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결국 나는 꿈의 의미를 찾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쥐들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그로 인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나의 집은 오랜 세월 전 전쟁 중 포로가 지내던 곳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왔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쥐들은 그 포로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밤이 되자 두려움을 억누르려 했지만 또다시 꿈속에서 나는 쥐들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 형체가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낡고 해진 군복을 입은 남성의 모습이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동안 듣던 속삭임이 그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하는 듯 보였다. 본능적으로 그가 묻힌 곳에 문제가 있음을 느꼈고 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주인 할머니를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할머니는 무거운 침묵 끝에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줄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사연을 털어놓으셨다. 오래전 땅에는 여러 이유로 죽은 이들의 혼이 떠도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 그 혼들은 때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살아있는 자들과 교감하기를 원한다고. 그 후 나는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쥐들의 작은 위령비를 세우고 그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쥐들의 한기도 사라졌다. 내가 경험한 일이 정말로 그 혼을 위로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반도가 밀려왔다. 이후로 몇 달간 그 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가끔 뒷뜰에 서서 그곳에 잠들어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이 집을 그와의 약속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자랐다. 우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진 곳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가족처럼 지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나는 대개 친구들과 산을 오르거나 근처 개울가에서 놀곤 했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한 친구의 제안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버려진 집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집은 수십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다. 어른들끼리는 그 집에 대해 무언가 수상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며 자주 이야기하곤 했지만 우리는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집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울창한 나무와 덩굴이 집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대낮인데도 집 주인은 뭔가 기이한 어둠에 휩싸여 있어 그 자체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그저 탐험이 재미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집 안쪽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다. 우리는 서로 무심코 쳐다보며 눈짓을 주고받았다. 한 친구가 나서서 문을 밀어보자 오래된 경첩이 삐걱이며 열렸다.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아직도 울음소리는 들려왔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기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방구석에 반쯤 가려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아마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인 것 같았다. 모두가 그 문을 응시하는 가운데 갑자기 문이 저절로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에 스친 한 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그제야 우리는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명은 도망치자고 했고 다른 한 명은 확인하고 가야 한다며 문 쪽을 가리켰다. 나 역시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모두가 용기를 내 그 문을 내려가 보기로 했다. 지하실은 어두컴컴했고 낮은 흔들림 소리와 함께 더 짙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우리는 지하실 바닥에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벽에는 누군가가 급하게 쓴 듯한 글씨가 있었다. 여기선 나가라.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어설 틈도 없이 바닥의 그림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쏟아오르더니 인간 형상을 만들어 나갔다. 우리는 묶인 채로 신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보았다.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군가에게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패닉에 빠져 우리는 곧장 계단을 뛰어 올라 밖으로 나왔다. 바깥 공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쾌해서 이 모든 것이 환상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모두 함께 달리면서 마을로 돌아왔고 모든 일을 어른들에게 이야기했다. 어른들은 그곳에 가지 않도록 경고했지만 우리 말에 크게 놀라지는 않은 것 같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마을의 전설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오래전 그 집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한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 집은 버려졌고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돌곤 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 일은 잊을 수 없는 여름의 공포로 남아 새로운 모험이나 도전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정한 공포는 마을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밝혀졌다. 사실 그날 지하실에 내려간 아이들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했지만 각자에게 들리는 울음소리의 정체는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였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집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는 아무도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집에 무심코 발을 들인 사람들이 미스터리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는 소문이 떠돈다. 과연 그 집의 진실은 무엇일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채로